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실제 사항이에요. 제목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주연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런 걸 옛날에 했어요. 우리 많이 했는데 우리 때까지는 이거 했어. 보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제 아파트 청춘들이 노는 모습으로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청춘,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그 시절. 옥지영 간호조무사님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옥지영 간호사예요. 조무사, 간호조무사. 큰 병원에서 일하는데 간호조무사예요. 이제 그 선배 간호사가 302호 환자 배변 처리 안 하시고 그렇게 퇴근하시면 어떡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선배가 했더니 죄송합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퇴근할 때 확인할 때는 환자분 아무것도 배변 안 하셨던데. 지난번에도 이러셨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진짜 곤란해요. 다른 조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팅 때 이제 다른 조무사들한테도 치우고 가라는 이거지. 퇴근할 때 다 한 번씩 보고 체크하고 가라는 거지. 꼭 환자분 배변 상태 확인하시고 퇴근하세요. 환자분들이라서 잘못하다가 이거 짐 물르고 이러면 또 그것도 사건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퇴근해갖고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오빠한테 카톡을 해요. 오빠 나 지금 퇴근. 오빠 혹시 자? 연락이 없어. 자니까. 오빠 자냐고 연락을 안 돼.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요. 야, 나 지금 이브닝 교대 끝나가지고 소맥 급땡김. 이제 친구들은 야, 우리 완전 지금 꽐라 왕깔라. 우리 완전 꽐라댐. 야, 메이크업 다 지고 다 누웠어. 야, 됐고 다음에 다시 톡해. 미안. 그래서 치사하게 지네들끼리만 놀고 이제 이 주인공 이제 옥지영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혼자 집에서 소주 마시는 지영 씨. 그래서 이제 소주를 탁 먹으면서 달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 그러던데요. 이제 지영 씨가 근데 혼자 얘기를 해. 드라마에서 그러던데요. 소주가 달면 그날 하루가 인상 깊었다는 뜻이래요. 매일 달던데 인생이 너무 인상 깊나 봐. 나는 혼자 얘기하면서 술을 먹어요. 제가 혼술 진짜 싫어하는데 그때마다 같이 있어줘서 진짜 고마워요. 짠! 오늘은 진짜 술이 당기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식탁에서 지영 씨만 이렇게 보이는데 지영 씨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소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지만 가장 불안한 청춘의 한가운데 아름답던 그녀가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남자친구가 탐정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5년 사귄 여자친구가 실종됐다고요? 실종 사건이랑 먼저 경찰에 연락하시는 게 그게 실은 좀 애매해서요. 근데 어떤 게 애매하시다는 거죠? 탐정이 물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서로 바빠서 연락을 못 했는데 이게 문자가 뜸해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 지영 씨한테 지영 씨가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우리 그냥 헤어지자 미안 이러면서 문자 하나로 5년 사귄 인연이 문자 하나로 헤어진 거예요. 5년을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조수가 근데 이건 실종이 아니라 그냥 연락을 끊은 거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 말로만 듣던 이게 잠수 이별이구나. 내가 잠수 이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간호조무사 일하던 병원도 그만두고요. 집도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건 친구들이랑 연락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직장이랑 사는 곳까지 이사한 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친구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영이는요 나이는 26살이고 친구 관계도 좋고 성격도 좋았어요. 어릴 때 얼굴도 예쁘고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할 정도로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저한테 정말 과분한 여자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영이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이돌 꿈도 접고 생활고를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긍정적인 편이라서 열심히 꿋꿋하게 일을 했고요. 둘 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저하고 여자친구는 나중에 돈 모아서 결혼하자고 약속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사라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랬더니 네.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문자로 5년 동안 우리가 함께한 이 세월을 다 이렇게 한 번에 깡그리 살려버리나 했는데요. 근데 제 촉에는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게 확실해요. 얘가 이럴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전조 증상 뭐 이런 건 없었나요? 그게 일하는 걸 좀 힘들어하긴 했어요. 맨날 허드렛 일도 도맡아 하는 것 같았고 직장 상사가 좀 괴롭힌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게 뭐 저랑 헤어질 이유는 아니잖아요. 설마 돈 많은 새 남자친구라도 생겼나? 얼굴도 이쁘다고 하시니까.
뭐 상대한테 미안하니까 뭐 종종 그런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전 낫겠어요. 전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얘가 어디서 잘 살고만 있는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뭐 얘랑 다시 만나서 그건 아닙니다. 이상한 부모님 많긴 하지만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친구를 찾아달라고 온 의뢰인. 도대체 주연 씨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녀의 행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주연 씨의 SNS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DM을 보내요. 안녕하세요. 저 주연이 친구인데 요즘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주연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죠? 친구들한테 먼저 접근을 하는 거죠, 탐정이. 아, 네. 저도 주연이랑 연락 안 한 지 꽤 됐어요. DM도 걔 안 읽던데요? 그랬더니 걔 요즘 우리 톡방도 안 읽어요. 이럴 애가 아닌데. 우리는 SNS를 통해 주연 씨의 행방을 알만한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그녀의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탐정이 지금 조수가 뭐라고 탐정님 뭐 하세요? 지금 이 지영 씨가 대부분 OK로 시작을 하잖아. 아이디가 사람들이 대부분 보통 아이디를 평생 쓰던 아이디는 웬만하면 그걸 크게 안 바꾸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그 OK로 시작하는 그 SNS나 이런 계정의 아이디를 싹 다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혹시 새로 만든 계정이 있을까 하고 보는 거야. 찾았다. 이거 봐. 네, 이거 맞지? 맞네요. 얼굴이 똑같네요. 근데 좀 수많은 계정 중 지영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들이 하나하나 보던 우리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한테 연락을 해요. 네? 지영이 찾았다고요? 그래서 의뢰인이 막 와요. 근데 너무 상상 외의 모습이라서 네? 보시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트북을 보여줘요. 방송 여자친구가 이제 모든 일을 관두고 방송 BJ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삼촌 그 미송 다 나갔고 내가 환불해줬잖아. 이미 환불해줬어요? 어저께 해줬잖아 내가. 그거였어요? 어제 그거였어. 주문은 아니고? 주문 안 했어. 다야. 네? 그래갖고 이제 여자친구가 BJ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갖고 영상 중에 한 단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조롱잔치님께서 물폭탄 10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조롱잔치님 물폭탄 10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럼 이제 리액션 하면서 이렇게 막 춤을 막 춰. 죄송해요. 춤을 제가 못 춰가지고. 오빠들 오늘 우리는 무슨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때 BJ 요즘은 스트리머라고 하죠. 주연 씨가 이들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법 고정 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찾아봐 달라고 하셔서 알아보긴 했지만 이게 주연 씨가 만나는 걸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나보시는 거는 좀 신중하게 연락을 한번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연락처까지 알려줘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남자친구는 집에 가서 여자친구의 방송 하나하나 이제 보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삐끼삐끼 춤을 좀 이렇게 추는 거 같나? 이렇게 추는 거 같나? 이렇게 삐끼삐끼 춤을 여자친구가 추고 있어요.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여자친구. 그렇게 여자친구 방송하는 걸 계속 지켜봐요, 남자친구가.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루루루 막 이런 거 제가 죄송해요. 아니 이게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BJ라니까 같은 BJ인데 결이 좀 달라서 굉장히 스만하이한데 사실 저는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두 사람 사이에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요. 지영아, 나 수호인데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이제 만나요. 카페에서. 그래갖고 나와줘서 고마워. 내가 걱정 진짜 많이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친구가 아니야, 나도 뭐 그렇게 문자로 헤어진 건 좀 미안했어. 근데 오빠가 그런 방송 보는 줄은 몰랐네. 난 그냥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우연히 본 거야. 그래? 그럼 뭐 방송 봤으니까 알겠네. 내가 오빠랑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래도 어떻게 된 건지 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너한테 보자고 한 거야. 뭐가 어떻게 돼, 오빠? 나 그냥 일하는 거야, 일. 몰라? 요새 스트리머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런 거? 오빠, 그런 거라니 말이 좀 그렇다. 내가 뭐 이상한 거에?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랬더니 너 혹시 빚 생겼니? 너 혹시 빚 때문에 그래? 그럼 오빠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줄 테니까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일이 좀 힘들었어.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간호사 조무사 일도 힘들어도 네가 그만큼 힘든 만큼 보람이 있다 그랬잖아. 너가. 아니야. 오빠, 그러니까 내가 오빠랑 연락을 끊은 거야. 오빠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빠 날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처음엔 장난이었어. 근데 이제 간호사 조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배변 패드 이런 걸 가는 타임을 가는데 그 남자 영감님이 아가씨 나 실수했어 그러면서 이제 나 지렸어. 네 금방 치워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배변 패드를 갈아주려고 했는데 그 영감님이 아가씨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막 더듬었어. 터치를 한 거예요. 지저분하게 또 거기서 이제 일부러 이런데 가슴 이런 신체 부위 이렇게 만진 거야. 아유 미안해. 아니 머리카락 묻어서 내가 떨어지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현타가 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변태까지 상대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이제 근데 그 영감탱이가 가만히나 있지. 근데 아가씨는 손끝이 야무지네. 20살이라 그랬나? 그거 경력싸움 막 간호사도 되게 그러나?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끝도 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수많은 환자들하고 보호자들 상대하는 게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었어. 한밤중에 녹초가 돼서 퇴근할 때마다 누군가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오빠는 연락도 안 되고 잠을 자질 않나. 친구들도 나한테 위로가 안 되더라. 3년 동안 조금이라 더 벌어보려고 야간 근무도 더 맡아서 했는데 월급 통장에 찍히는 건 날 더 비참하게 만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냥 심심해서 그래서 그날 집에서 혼술 하는데 그때 방송 한번 켜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저 진짜 혼술 싫어하는데 같이 있어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엔 자기 혼자 혼술하면서 이제 토킹식으로 가볍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은 근데 이제 자기 본업 이름으로 안 쓰고 옥주라고 썼어요. 그래서 옥주님 오늘 혼술이신가? 그러면서 옥지님 오늘 혼술이신가? 그랬더니 그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막 이런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기분 안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술을 먹으면서 그 방송을 자연스럽게 그냥 술방 방송을 했던 거예요. 뭐 딱히 그때는 리액션 없이. 그냥 일은 너무 힘들어서요. 돈 버는 거 진짜 너무 힘드네요. 근데 갑자기 10만 원. 근데 뭐 별풍선 물풍선 10만 원 이렇게 쏘셨습니다. 뭐 이게 뜬 거야. 했더니 10만 원? 지금 저한테 물풍선 쏘신 거예요? 그랬더니 힘내시라고요. 이제 댓글에서 이제 그렇게 해줬어. 그랬더니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진짜 신기하다. 하더니 채팅 보면서 이제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여자친구는. 그래서 감동이에요. 근데 물폭탄 의장님 나 진짜 다른 BJ처럼 후원금 막 리액션 막 이런 것도 막 진짜 해야 되나? 나도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춤추는 토끼님께서 물폭탄 1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폭탄을 막 받기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한밤중에 일 끝나면 심심하기도 해서 외롭기도 해서 몇 번 라이브 방송 켰던 건데 갑자기 후원금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물폭탄 의장님께서 물폭탄 10,000개를 쏘셨습니다. 이게 딱 떴는데 그 물폭탄 10,000개면은 100만 원 정도 한대요. 100만 원? 이게 저 진짜 주시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그러자마자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요즘 핫한 방이라던데 야 물폭탄 의장 진짜 큰 손이시네. 회장님이신가? 이 여자 예쁜데 막 이렇게 시작해갖고 이제 신입인가? 막 해서 그렇게 이제 방송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어떤 날은 단 하루 만에 내 한 달치 월급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야. 그거 그냥 원샷 하고 뭐 그러면은 뭐 조롱잔치님 뭐 물폭탄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주더라. 난 그게 좋아서 재밌었어. 오빠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나 지금 작은 회사랑 계약도 하고 있고 매니저도 있어. 근데 오빠 근데 내가 오빠한테는 차마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겠지. 너 분명히 그 말 했으면 내가 너 반대했을 거야. 그래. 근데 오빠 이제 다 알았잖아. 나 이런 일에. 아무튼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지를 국상 떨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오빠 몰래 나 선도 봤었다. 그거 내가 말 안 했지. 했더니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래. 근데 너가 선보러 나갔을 땐 난 차라리 그래. 나보다 더 돈 많고 좋은 사람한테 가라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너가 이렇게 BJ 하면서 그렇게 미션 받으면서 춤추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 더 마음이 아프다. 남자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인 거지. 뭐가 마음이 아파? 나 병원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 100배, 아니 1000배는 재밌고 좋아. 물폭탄 터트려준 남자들 앞에서 또 춤추는 게 재밌어? 너 그렇게 억지로 술 마시는 게 재밌니? 그랬더니 내 방송에 들어오는 고정 팬이 몇 명인 줄 알아? 내 한 달 수입은 나랑 식사 데이트 한번 하려고 하루에 수만 개 물폭탄 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야 네가 후원금 받고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고 하니까 재밌는 거야. 후원금 받고 네가 춤추고 막 이상한 거 시켜서 술에 막 이상한 거 넣고 폭탄주 섞어서 마시게 하고. 난 진짜 차마 그런 방송 못 보겠더라. 내가 오빠 이럴까봐 말 안 한 거야. 친구들한테도 연락 안 한 거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날 이해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연락 그렇게 그냥 문자로 끝낸 거야. 지영아, 이거 아니야. 그만하고 돌아와 일상으로. 너 이거 오래 못해. 오빠는 너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금방? 금방 언제?
그렇게 벌어서 서울커녕 지방 아파트 하나도 못 사. 남들은 다 있는 명품 가방 하나도 못 산다고. 오빠나 그렇게 살아. 일개미처럼 죽어라 그렇게 일해서. 나는 어차피 우리 갈 길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나 먼저 갈게 오빠. 연락하지 마 앞으로 짜증나. 그러면서 이제 나가요. 지영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요.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 지영 씨는 그렇게 떠났고 수호 씨도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의뢰인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는 탐정 사무실로 찾아온 지영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탐정 사무실에 지영 씨가 뜻밖의 찾아와요. 했더니 그럼 지영 씨 아니야? 했더니 무슨 일로 오셨지? 그래서 어떻게 오셨죠? 근데 지영 씨 얼굴이 멍이 들어있고 여기 막 이런데 구타로 맞아서 멍든 채로 이렇게 폭행을 당한 모습으로 탐정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얼굴에 멍도 드시고 스토킹 당하셨나요? 손목도 좀 잡히신 것 같고 세게 했더니 제가 얼마 전부터 스토킹 당하고 있거든요. 스토킹이요? 혹시 네, 지영 씨가 혹시 BJ라고 아세요? 제가 그 BJ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 BJ 활동하는 얘기를 이제 탐정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얘가 술방을 하다 보니까 뭐 미션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술방하면서 이제 자 토마토 주스 그리고 까나리 액젓 조금이랑 자 마지막으로 소주를 마무리할게요. 자 대망의 폭탄주 완성입니다. 근데 오빠들 이거 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 그랬더니 이제 그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제 그런 댓글이 막 써요. 어떤 남자가 진짜 근데 그 사람 아이디가 조롱장치야. 조롱장치 오빠 또 도배한다. 도배하지 마시고 그거 마시면 오빠가 10,000개 쏜다. 딱 그래요. 그래갖고 진짜 오빠 이거 마시면 진짜 10,000개 쏘는 거야?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원샷을 때려요. 이만한 잔에 있는 걸 원샷을 때려요. 그러니까 진짜 그 조롱장치가 10,000개를 딱 써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 진짜 오빠 진짜 회장님 등급 혹시 주연님 뭐 드시고 싶은 거 계세요? 이제 다른 사람들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롱잔치가 근데 주연님 지영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BJ 아이디가 옥진데 지영이라는 본 이름을 밝힌 적이 없는데 이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초밥이 먹고 싶긴 하네요. 했더니 우리 지영이 초밥 먹고 싶으면 오빠가 또 사줘야지. 이제 그 조롱잔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빠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내가 말한 적 있었나? 나 방송하면서 내 이름 말한 적 없었는데. 네. 처음엔 저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를 좋아해서 물폭탄 많이 던지는 팬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제 본명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방송 중인데 띵동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배를 눌러 했더니 뭐지?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 없는데. 근데 갑자기 나예요 조롱장치 그러면서 그 BJ 집에 이 사람이 찾아온 거야. 빨리 문 열어봐요 했더니 조롱장치님 저희 집 주소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라이브 중인데 했더니 문 열어봐요. 지영님 혼자 혼술하는 거 싫다며 내가 같이 마셔줄게. 그러면서 이제 초밥을 사고 온 거야. 그 BJ 집으로. 했더니 돌아가세요. 초밥 먹고 싶다 그래 내가 사왔는데 빨리 문 열어보라고요. 근데 이게 라이브에 다 나가고 있어요. 했더니 이제 어떡해요? 저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저 방송 끄고 좀 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라이브 중인데 제 매니저한테 연락. 오빠 나 지금 누가 찾아간다 너무 무서워. 지금 방송 꺼야 될 것 같아. 했더니 갑자기 그 매니저가 야 방송을 왜 꺼? 지금 채팅창 난리 났는데 끄지 마. 그럼 어떻게 좀 해봐요 빨리. 진짜 그 노래 눈물 나고 그런 문 열어달라고 그런 거잖아. 그냥 냅둬. 그때부터였어요. 방송만 하면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자기가 내 남친이라고 집요하게 도배질하질 않나 만나달라고 하고 심지어 그 스토커 때문에 제 정신은 점점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영씨! 그러면서 이제 어디 나갔다가 오는데 밤에 이제 탁 붙잡아야 돼. 지영씨!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어저께 회장 달았는데 왜 나랑 식사 데이트 안 해줘요? 막 그러니까 하려고 했어요. 오늘 나랑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바로 가. 내가 강남에 좋은 데 아는 데 있거든. 가자. 그랬더니 노세요. 왜 이러세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랬더니 야 너 사람 개무시하냐?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조롱단치가 왜 이러세요? 놓고 얘기 살려주세요. 막 이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러세요? 지금 여자분한테 그렇게 해서 야 내가 너 키웠어? 알아 몰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서 멈췄지만 끌려갔을까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 남자가 자꾸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라고 무섭다고 했더니
스토커? 경찰? 야, 안 돼. 야, 그 사람 지금 너한테 스토커 취급당해갖고 지금 그거 여태까지 물풍선 쏜 거 기분 나쁘다고 환불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환불이요? 그래. 그 조롱자치 그 사람 이번 달에 너한테 쓴 것만 800만 원이야. 너 그도 환불해줄 수 있어, 지금? 그랬더니, 환불해주더라도 경찰한테 신고는 해야죠. 자꾸 찾아와서 무서워 죽겠다니까요. 그랬더니, 지영아, 너 이거 환불해준다 끝날 일 아니야. 우리 회사는 환불 못 해주지. 그럼 전 이대로 참아야 돼요? 그랬더니 지영아 잘 들어봐. 이 사람 너 초창기 팬이야. 그런 사람들 스토커로 몰아가서 신고한 걸 그런 걸 보면은 다른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 같니 너를? 너 같으면 너 같은 애한테 물폭탄 쏘겠니? 좀 쫓아다닌다고 신고하는 BJ를 후원하고 싶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소속사에서 보호를 안 해줘. 얼마 전에 BJ가 스토커한테 습격당했던 뉴스도 저 봤단 말이에요. BJ 살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매니저님은 제 안전을 생각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안전이야. 너 그 스토커 덕분에 지금 네 방송 완전 떴어. 순위 저 끝에 있던 거 너를 위쪽으로 지금 올려줬더니 완전 떡상했다고. 너 지금 그 스토커 덕분에. 그건 그렇긴 한데 지금 신규 시청자들 많이 들어왔고 도대체 어떤 핫한 BJ를 스토커가 따라보냐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간만에 물폭탄들 빵빵 터져갖고 지금 수익도 몇 배나 키웠는데 그 스토커한테 절이라도 해야 될 판에 네가 지금 그걸 신고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지금? 이제 초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BJ한테. 그랬더니 그래도 근데 갑자기 저 끌려갈 뻔했어요. 주변 사람들 아니었으면 저 진짜 끌려갔어요. 무서웠다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럼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안에만 있어. 왜 굳이 싸돌아다니면서 너는 일을 키우냐? 그리고 이번 기회에 네가 어떻게 팬들을 붙잡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그렇게 고고한 척 좀 하지 말고. 고고한 척이요? 솔직히 너 네가 화끈하게 벗기를 하냐, 네가 핫하게 춤을 추기라도 하냐? 괜히 팬들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아? 다 네가 애매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 몰라? 고분고분한 맛이 없어 너는.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포탄 던지는 호구들 심리가 뭐라 그랬어? 별것도 아닌 놈들이 자신들 평생 보지를 못할 예쁜 애들 너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가지고 춤추고 이런 거 시키는 재미에 지금 너한테 물포탄 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말로만 때우려고 하니까. 내 얘긴가? 난 말로만 때우긴 하지. 넌 너무 딱딱하고 뻣뻣하다니까. 춤을 못 추는 걸 어떡해요. 처음부터 저 법방 안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잖아요. 내가 언제 너 법방 안 하겠다고 했니? 네가 원하면 억지로 안 시킨다고 했지. 지영아, 억지로는 안 벗길 테니까 그냥 초치지 말라고 지금 있는 거에. 알았어? 그리고 그 스토커는 우리한테 은인이 맞잖아. 잘 좀 하자. 그렇게 네가 걱정이 되면 돌아다닐 때 무조건 캠 끼고 다녀, 캠.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남는 게 있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그 라이브 때 쓰던가. 그러면은 스토커 덮치는 장면이라도 지금 찍으시라는 말씀이세요? 야, 아이디어 좋다. 그거를 찍는 것도 괜찮겠는데? 야, 우리 완전 대박 나겠다. 야, 지영아, 너 그거 네 몸 아끼다 똥대. 알지? 젊은 몸 아껴서 뭐 할래 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사는 제 안전에 안중에도 없었어요. 다시 탐정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전 처음부터 없던 것 같더라고요. 오로지 저한테 얼마나 빼먹을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근데 전 더 미치겠는 건요. 이제 방송을 이제 스토커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댓글들이 좀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스토커 주작하고 있네. 얘 물폭탄 안 터지니까 주작 오지게 한다. 진짜 막 그런 이상한 댓글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스토커 좀 올드한 아이템 아니냐? 막 그러면서 팬들이 저를 의심하고 막 조롱한다는 거예요. 제가 스토커로 어그를 끌어서 물폭탄을 유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무서워요. 정말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돈 벌기 어렵지 않아서 덜컥 받는 돈 발을 들여놓긴 했는데 당장 계약 때문에 이거 지금 방송을 관둘 수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현 씨는 그 스토커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넘겨주길 바란다는 말씀이시죠? 네, 최대한 조용히요.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목을 받아야 살아남는 인터넷 방송의 세계에 발을 들인 주현 씨는 스토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고 거짓 스토커로 회원을 모으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2배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아슬아슬해 보여요. 지금 지영 씨가 지금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남자친구 수호 씨한테 말을 해줘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탐정님이 무슨 말? 아니지. 지영 씨가 스토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가족도 아닌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굳이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자기 편 있으면 좀 힘이 좀 있을 텐데. 아니야. 괜히 남한테 그런 책임감 주는 거 옳지 않아. 그래갖고 이제 그냥 그 스토커만 찾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스토커를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그 탐정이 이제 그 스토커를 비를 발라보고 있는데 저 뒤에서 남자친구가 거기서 이렇게 쓰고 와. 그러더니
주현 씨 스토커를 잡기 위해 잠복하던 우리는 주현 씨의 집 앞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남자친구가 그 스토커를 이렇게 잡아다 끌고 가였더니 탐정이 바로 뛰어가지고 야 니네들 뭐야? 그랬더니 뭐야 수호씨 원래 이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실은요 그때 주연이랑 헤어지고 나서도 제가 방송을 계속 좀 봤거든요. 근데 뭐 스토커가 접근했다는데 신고도 안 하고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방송 보니까 뭐 멀리 이사한 것도 아니라서 제가 대충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주변을 좀 탐색하다가 이 사람이 스토커인 거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호 씨가 직접 스토커 잡으러 오신 거예요? 네. 네. 그 스토커가 웃기시네. 지도 스토커면서 야, 나 스토커 아니에요. 저 스토커 아니에요. 저는요 지영 씨의 회장의 방송의 회장님이고요. 그 회장님의 권리로 그냥 지영 씨 만나러 온 것 뿐이에요. 내가 걔한테 쏜 돈이 얼만데. 그랬더니 야, 너 지영이 주소 어떻게 알았어? 이제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그거는 회장님만 아는 탑시크릿이라서 내가 말해줄 순 없고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너 경찰 부를까? 그랬더니 알았어 이제 쫄아요. 그랬더니 남자친구한테 쫄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회장 날고 나서부터 나한테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탐정이 그 사람이 누구죠? 그랬더니 주현 씨 매니저였대. 예? 주현 씨 매니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주현 씨 매니저가 이 스토커를 만나요. 그래갖고 이게 요즘 라방 트렌드인데요. 무난한 식사 데이트보다는 깜짝 데이트하자고 하는 걸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커는 깜짝 데이트요? 이제 신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맛있는 걸 사가서 지영이를 보면서 지영이한테 감동도 주고 방송도 재미있고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 제가 회장님한테만 드리는 탑시크릿인데 얘 옥지 본명이 지영이에요. 그러니까 옥지영. 그러니까 본명이 지영이었구나. 이게 우리 지영이 집 주소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따 방송할 때 지영이가 회장님만 아는 이 스페셜한 시크릿으로 주소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알려준 거야. 그렇게 하라고. 스페셜 시크릿. 기분 좋은데요? 그래서 시작한 건데 막 다들 나보고 스토커라고 하니까 나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기분 나빴어. 내가 왜 스토커야? 내가 돈 주고 하는 일에 합법적인 일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주작이 맞긴 맞았네요. 이거. 그러니까 지영 씨가 아니라 그 매니저랑 주작을 펼친 게 맞았네. 이 스토커랑. 그러니까 지영이 당장 그 속을 해서 제가 데려와야겠어요. 남자친구도 이제 남자친구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탐정이 잠깐만요. 그렇게 대책 없이 하면 안 돼요. 계약을 했잖아. 지금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사람들을 좀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운영하는 게 일단 이 지영 씨 말고도 여러 BJ들이 이 사람한테 지금 연관돼 갖고 많이 당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직접 그 회사를 한번 탐정을 해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지영 씨의 스토커 타겟에서 지영 씨 회사로 이제 스토커 탐정이 이제 타겟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탐정들이 이제 그 회사 그 매니저랑 그 사람들 쫓아가서 이제 커피숍 가서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옆에 커피숍에서 가만히 조용히 이제 둘이서 얘기하는 척 다 듣는데 그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얘 어떠냐? 얘 요즘 방송하는 시작하는 애인데 시청자가 3명이야. 야, 신기하네.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야 신기하다. 했더니 좀 키워볼까 우리가? 했더니 왜? 요새 옥지는 별로야? 옥지 요즘 별로야? 벌써 버리게? 그 두 명이서 매니저랑 어떤 남자랑 얘기를 했더니 아이씨 캔. 야 말도 마라. 짜증나 죽겠다. 바디랑 마스크는 좋은데 마인드 장착이 글러먹었어. 아직도?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비싼 몸뚱아리도 아니고 그냥 까는 게 그게 어려운가? 걔는 기집애가 몸을 너무 아껴. 아유 그러게. 야 우리 의장이 힘들게 작업한 보람이 없네. 근데 탐정이 딱 듣고 나서 처음에 그 의장 얘기를 했잖아. 처음에 기억나세요? 이 물폭탄 의장님 100만 원 감사합니다. 걔 알고 보니까 이 매니저가 일부러 이렇게 공사를 친 거야. 얘한테 접근을 하려고. 그래갖고 야야 너 입 조심해 임마. 아직 걔 지영이는 내가 의장인 거 몰라 임마. 과거 방송 시작할 때 했던 그 의장의 물폭탄 쏘던 그거 1000개 선물하고 10,000개 선물하고 했던 게 다 얘 계획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제 반응이 좋았던 방송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렇게 방송의 반응을 키우게끔 이 사람들이 시킨 거죠. 자기네들이 돈을 쓰면 어차피 자기 회사니까. 그래서 기집애 뭐 10만 원 갖고 그냥 처음에는 10만 원 딱 1000개 써니까 이제 너무 감동을 받는 거 보고 나서 기집애 10만 원 갖고 대감동만 해. 없어 보이게. 자, 쩝쩝 박사님 시작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쩝쩝 박사님부터 이제 별풍선 10개 쏘고 그때부터 얘네 둘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폭탄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영 씨는 그걸 다 믿었고 내 찐팬이라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걔 내가 쩝쩝 박사고 뭐 형이 물폭탄 의장인 거 알면은 당장 계약 파기한다고 난리도 아닐걸. 일단 그럴까봐 내가 걔 계약할 때 그거 찍어놨잖아. 비디오. 무슨 비디오? 카메라 테스트? 걔 옷 갈아입을 때 방에다 몰래 카메라 설치해두고 찍어둔 거 있거든. 걔 말 안 들으면 그냥 그거 공개한다고 얘기하려고. 진짜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그
지영 씨 옷 갈아입는 걸 다 찍어놓은 거야, 이 나쁜 놈들이. 그럼 이거 확 뿌린다고 하면 아마 걔 그냥 넘어오든가 그럴 거야. 그런데도 안 되면 그냥 왕마다마 언니네 가게에 넘겨버리지 뭐. 그게 아마 더 돈이 될걸, 여자애 그냥 그 술집을 넘기는 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야, 그거 머리 좋다, 굿 아이디어. 그러면서 둘이서 그런 얘기하는 거를 탐정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지영 씨가 왜 이렇게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고액의 후원금으로 지영 씨를 현혹했던 매니저는 이제 작업이 들어가서 물폭탄 의장에게 물폭탄 10,0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같은 그런 작업을 쳐서 그녀와 계약을 한 뒤로 스토커를 만들어 피해자 코스프레로 인지도를 얻고 후원금을 많이 받으려 했던 것이었죠. 이벤트가 시작이 됐고 이제 그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었던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커도 이제 그 지영 씨를 불러요. 그래갖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스토커도 메이저가 꾸민 일이고 저한테 처음부터 물폭탄 쓴 것도 팬이 아니라 회사가 저를 이 회사에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요즘 이쪽 업계가 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질이 안 좋은 놈들이 좀 많아서 좀 이렇게 좀 많이 들러붙는 것 같더라고요. 돈 될 만한 BJ를 좀 처음에 작업을 쳐서 계약을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물폭탄 싸줘가면서 핫한 BJ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을 한 다음에 시청자들 경쟁심 부추겨서 물폭탄을 쏘게 만드는 거 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폭탄 대주주님께서 물폭탄 10,0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하면서 자, 폭탄 대주주님 회장님 되셨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까 원래 조롱잔치 그 스토커가 회장이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10,000개를 쓰는 바람에 실시간으로 회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 조롱잔치가 자기가 회장인데 이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니까 지가 돈이 없어, 백수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전화해, 엄마 빨리 돈이 그만하고. 막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못해도 나이가 40은 넘어 보이는 남자예요. 근데 엄마한테 빨리 전화, 빨리 돈 줘. 막 그러니까 엄마 돈 입금하라고, 자기가 회장 자리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자금액이 부족합니다. 캐시를 충전해 주세요. 아씨 이러면서 막 광클을 막 겁나 막 계속 막 광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조롱잔치가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까지 다 알고 나서 이제 전 그것도 모르고 연예인이라도 된 줄 알고 착각했거든요. 스토커 잡으려고 전 진짜 너무 창피해요. 그랬더니 실은 그 남자친구분이요, 지영 씨 없어지고 나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어요. 지영 씨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오빠가요? 그랬더니 네, 진짜 많이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스토커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지영이가 뭔가 얼굴에 결심한 듯한 표정을 딱 지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는 그 외에 그들의 불법 촬영과 사기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모아서 주연 씨의 고소를 도왔고 마침내 그녀는 원하는 계약 해지에 성공하여 그녀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J를 그만둬요.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개인 방송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했으며 물폭탄 깡을 비롯한 신종 사이비 범죄를 저질러 30여 명을 대거 검거하였습니다. 이게 막 뉴스에 막 대리대리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장면 전환이 되면서 이 지영 씨하고 전 남자친구하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만나는 걸로 끝나요. 해피엔딩이라면 해피엔딩이겠지만 다시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끝나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청춘을 낭비하는 것은 죄라고. 하지만 청춘은 한순간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시간이라고. 일생에 한 번뿐인 아름다운 청춘을 당신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내 청춘 지금 괜히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고 있는데 어떡하나. 어떡하나.